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는 지역 여야가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직접 울산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여야가 일제히 5일장에선 울주군 언양 알프스 시장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리더십과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유세차에 올라 윤석열 후보 지지 연설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과거로 돌아간 지난 세월을 치유하고 활력을 잃은 언양 시내 중심가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직접 울산을 찾았습니다. 남구 신정시장을 찾은 심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노동이 당당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과 주 4일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노인들 잘 보필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 평범한 정말 성실하고 땀 흘려 일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심상정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오늘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청장과 시구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18세 이상 국민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200만 원, 시의원 60만 원, 구의원은 40만 원의 후보자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하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 운동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대선 전까지는 예비 후보 등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주군수와 울주군의원의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민선 7기 이후 4년간 울산시 산하위원회만 48개가 신설되는 등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선 6기에 비해 위원회 수는 33% 늘었고 위원 수는 775명이 늘었으며 신설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7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신설됐지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한두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가 19개나 된다며 울산시가 위원회 신설과 운영에 있어서 난립이 아닌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1,954명이 발생했습니다. 129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1,82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남구 5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와 울주군, 중구, 동구 순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울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3,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의 대부분이 서부초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고 있고 곧 학력 심의가 진행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부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학부모와의 소통 이전에 언론을 통해 일방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전 협의 없는 계획을 발표해선 안 된다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데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법 해석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연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사건이 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수산단 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울산의 산업 현장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대형 로펌들과 손잡고 사고 예방과 대응이 담긴 매뉴얼까지 갖춘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경영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이제 인력이라든가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전해 들었고, 더군다나 이제 뭐 너무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의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응답이 53.7%에 달했습니다.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40.2%가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거나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런 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인력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고용부에서 인터넷으로 배포해준 설명 자료들 그걸 먼저 참고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좀 그걸로 부족하다 하시면 저희 같은 로펌들의 강연을 좀 요청해 주셔도 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종사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2년 뒤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산재 사망 사고의 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법 제정 취지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목적인 만큼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시가 내년까지 관내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서휘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19개 교량 가운데 17곳은 내진 보강을 완료해 98%의 보강률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추경에서 20억 원, 내년에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구태화교와 신태화교의 내진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2023년에는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어제 국내 여행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타즈호텔 울산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단과 호텔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시설과 연계한 호텔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스타즈호텔 울산점은 350여 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20년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시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3% 증가한 69억 5천만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12.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2%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국 수입액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무역 수지는 7억 5천만 달러 흑자로 2014년 10월부터 8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가 7천 명 늘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1월 울산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취업자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으며 산업별로는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기술 강소기업 60개 유치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유치 대상은 기술 혁신기업과 경영 혁신기업, 벤처기업 등입니다.
울산시는 유치를 위해 기술 강소기업 입주 공간 조성과 투자 유치 추진 체계 구축, 기술 강소기업 지원제도 마련과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자금 조성과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심각한 청년 유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울산에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김동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년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울산형 청년 수당은 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50만 원을 울산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해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든 1997년 청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울산 일자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울산에 주소를 둔 군장병이 사망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해공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과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면 자동 가입돼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행정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도 새롭게 시도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에 우리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산 청년 인구는 5년 전인 2016년보다 4만 명 적은 2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1,000억 원을 들여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오는 4월 1일에 개막하는 제7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울산 출신의 안은경 작가가 함께 회복을 위한 여정 시리즈로 설레는 봄 영화제로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7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42개국 149편의 영화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유일의 예술학교인 울산예술고등학교가 3월 새학기부터 특수 목적고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술계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시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울산예교가 예술교육에 특화된 일반고로 전환돼 올해 신입생부터 학비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울산예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분기별 냈던 67만 원 상당의 수업료가 무상교육으로 대체되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교육청 안에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센터에는 학생 인권 상담과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인 학생 인권 지원관도 배치해서 학생 인권 관련 사안의 조사, 상담과 함께 학생 인권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 규칙의 점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연간 대기 환경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대기 환경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울산은 2020년 초미세먼지 수치가 17에서 15로 나타났고 이산화황은 0.004에서 0.003 ppm, 이산화질소는 0.018에서 0.017 ppm으로 개선됐습니다. 미세먼지 조음일수는 207일에서 243일로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조음일수도 181에서 222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가동률과 차량 이동의 감소,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집회 도중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 노조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노조 소속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회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노조원이 아닌 한국노총의 노조원을 고용한 것에 항의하던 중 물병을 투척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다른 경찰관 2명도 턱 부위를 다쳤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